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화면에 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툴박스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상에서 Create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뭔가를 만들 때 그런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넙스, 폴리곤, 그 다음에 볼륨, 프라미티브라고 하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스피어에 폴리곤 프라미티브에 큐브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박스 형태, 큐브 형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큐브를 지금은 어쩐 한쪽 카메라 뷰에서만 보이게 되는데요. 반대쪽 걸 보고 싶다 라고 하면 화면을 조정을 해야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윈도우 여기 있는 뷰 포트에 뷰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메라에 관련된 뷰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카메라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메뉴가 따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딱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툴, 이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한번 이 카메라 움직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에는 이게 텀블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텀블 클릭을 하고요, 움직여 보게 되면 이 텀블이라고 하는 카메라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움직이냐면, 가운데 어떤 타겟이 있습니다. 그 타겟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회전할 수 있는 게 텀블이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카메라의 텀블이라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트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트럭은 이렇게 카메라와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타겟, 이 두 가지를 움직이게끔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달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와 오브젝트의 거리를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줌 말 그대로 카메라의 렌즈를 조정해서 오브젝트의 거리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움직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텀블, 트럭, 달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줌이라고 하는 건 렌즈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임의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메뉴를 찾아가서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냐면, 마우스 Alt 버튼과 마우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버튼, 이 세 개를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t 버튼을 누르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텀블이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 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Alt와 마우스 왼쪽 버튼, 텀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뒷면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텀블, Alt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뒷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lt키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트럭이라고 불리우는 카메라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타겟과 카메라가 같이 움직여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Alt키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달리라고 불리우는 카메라의 오브젝트 간의 거리를 조정해서 카메라가 이동해서 이 오브젝트를 가까이 바라보게끔 해주는, 이렇게 달리라고 하는 카메라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봤던 이 뷰의 카메라 툴에 여기 텀블, 트럭, 달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마우스 왼쪽과 Alt 버튼과 마우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 단축키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게 될 겁니다. 오브젝트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 할 때는 항상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마우스
Alt 버튼과 마우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버튼. 그리고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게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lt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드래그 한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빠지게 됩니다. 화면을. 이렇게 해주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lt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였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스크롤하게 되면 이렇게 달리라고 하는 Alt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한 달리의 움직임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Alt하고 마우스 왼쪽 오른쪽 가운데 버튼 그리고 스크롤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Alt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요. 그럼 그것만 알면 우선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해서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런 툴박스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셀렉트 툴입니다. 셀렉트 툴.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쓰게 되는 툴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드래그를 해서 다중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 툴. 얘는 이제 선택밖에는 안 되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를 생성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금처럼 위치값을 이제 이동을 시켜줬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이 안 되고요. 하나씩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선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Shift는 추가 선택뿐만 아니라 토글 방식으로 선택과 해제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걸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 해제가 되게 되고요. 선택 해제된 거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빼주는 그런 선택입니다. 뭐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Shift하고 그 컨트롤을 같이 누르게 되면 이거는 아까 전에 Shift만 사용한 토글 방식이 아니라요. 무조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와 Shift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Shift 키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해제하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무브 툴, 셀렉트 툴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뭐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이 무브 툴은 셀렉트 툴은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축키에 대한 거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셀렉트 툴이라고 하는 거는 단축키로 Q입니다. Q가 이제 셀렉트 툴이고요. 그 다음에 W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무브 툴로 바뀌게 되고요. E를 하게 되면 로테이트, R 하게 되면 스케일 툴 이런 식으로 QWER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Q 셀렉트 툴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W 눌러보게 되면 이제 무브 툴이라고 불리우는 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브 툴은 셀렉트 툴과 움직일 수 있는 무브 툴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선택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움직여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움직이는 방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세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고요. 가운데 노란색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는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XYZ이라고 불리우는 이 화면상의 좌표축 아무 곳에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는 빨간색이 활성화될 때, 노란색으로 활성화될 때 움직이게 되면
X축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Y축, Z축은 파란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축을 알 수 있느냐,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월드 좌표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축이냐, X, Y, Z이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X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Z다, 초록색이 Y다 라고 하는 것은 3D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다라는 점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긴 합니다. 맥스 같은 경우는 Y축이 위쪽이 아니라 옆쪽이 되게 되고요. Z축이 맥스에서는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의 차이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오브젝트를 움직이는데 내가 제한된 움직임으로 가고 싶다, X축으로 가고 싶고 Y축으로 가고 싶고 Z축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걸 클릭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 화면상의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를 이쯤에 놔두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럼 화면상에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뷰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브 툴 알아봤고요. 로테이트 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은 화면에 이제 형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조절자라고 불리우는데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화살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축, 그 다음에 Y축, Z축, 그 다음에 노란색 라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X축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Y축 선택을 하게 되고요. Z축 이렇게 각각의 축으로 제한되고 선택하고 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백 부분 XYZ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의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XYZ를 다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테두리 있는 부분을 돌려보게 되면 카메라 뷰와 수직이 되게끔 회전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바라보는 그런 방향과 수직이 되게끔 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여기는 무브 툴과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툴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툴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하기는 조금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라고 하면 여기는 각각의 툴의 세팅에 리셋 툴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마 디스플레이가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로테이트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단축키로는 R 버튼이고요.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또 뭔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과 다르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끝 자락에 박스 형태의 모양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축은 동일하고요. X축 빨간색,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축 파란색,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가운데 노란색을 이용하게 되면 X, Y, Z 다 동일하게 크기를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X 선택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X축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다음에 Y축으로 제한되어 있는, Z축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특정 축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스케일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Q, 그 다음에 W, move 툴, R, rotate 툴, E, rotate 툴, R, scale 툴, 이렇게 4개의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기 툴박스를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QWE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별개로 가운데 두 개의 이런 툴이 더 있는데요. 우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 라sso 툴이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영역을 단순히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선택을 하는 그런 라sso 툴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오브젝트 내부에 있는 보통 이제 컴포넌트라고 불리우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뭐 특별히 쓸 일은 없을 건데요. 그건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라sso 툴하고 페인트 셀렉션 툴은 단축키에 빠져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마야 초창기에는 이 라sso 툴과 이 셀렉트 페인트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가 된 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셀렉트 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니까 이 위치는 여기 셀렉트 툴 다음에 넣었지만 단축키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QWER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툴 두 개 때문에 단축키를 만드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마도 저 두 개의 툴박스에 있는 메뉴는 단축키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QWER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고 로테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오른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채널 박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그 다음에 로테이트, 스케일, 비저빌리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옮겨주거나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 값을 0으로 돌릴 수 있고요.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0 하게 되면 회전도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초기 상태는 111입니다. 그래서 111을 하게 되면 맨 처음 만들었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변형이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수치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해보게 되면 이렇게 위치값, 회전값,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이 이렇게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런 식으로 수치값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내가 위치를 가게 하고 싶다. 물론 여기 보게 되면 뭐 스냅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수치값을 이용해서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1만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트랜스레이트 y라고 되어 있는 거 값에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1만큼 이동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해 줄 수 있는 채널 박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돼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 폴리 큐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를 처음 생성했을 때 어떤 속성들을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처음 생성했을 때 뭐 이렇게 너비나 높이나 깊이감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앞에 있는 이 속성창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 수치값에 의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위치값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 움직이고 이건 위아래 움직여야 되고요. Z값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특정 값을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풋이라고 한 항목에 보게 되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 위치와 위치값과 회전값과 스케일 값이 이렇게 있고요.
내부적인 속성을 크기와 그 다음에 나눠진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진 정도를 조정해주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오브젝트 단축키 QWER과 Alt와 마우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움직이고 오브젝트를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마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움직임, 뷰를 움직이는 부분과 툴박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본 폴리곤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 도형들을 알아보고요. 그 도형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